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치과 교정 전문의 임재중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정전문의 임재중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함께할 질환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충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충치는 이제 부종교합 치주 질환과 같이 3대 질환에 이제 속하고요. 정기적인 이제 학교 구강 검진이나 일반 건강 검진에서도 이제 충치의 존재를 확인해서 역학조사에 보통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 대부분 이제 한 번씩은 경험해본 이 치과 질환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시간 주제로 그래서 정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충치인데요. 충치라고 하면 뭐 남녀노소 누구나 겪는 흔한 치과 질환이죠. 근데 사실 다른 치과 질환보다 치료하기가 더 겁나는 게 충치 치료이기도 한데요. 오늘 좀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원인부터 좀 여쭤볼까요? 충치는 왜 생기는 겁니까? 네, 충치가 이제 생기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치아 구조와 충치 세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네. 먼저 치아의 구조는 이제 칼슘, 인 등의 성분을 가진 결정 구조로 되어 있어서 뼈보다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반 세균들에게는 그다지 살만한 그 매력적인 장소가 되지는 않죠. 하지만 이걸 좋아하는 세균이 있으니 바로 그 원인균의 이름이 네.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 균이죠. 좀 어렵죠? 네. 이제 보통 이제 뮤탄스 균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이 세균은 이제 당분과 산소가 잘 공급되는 이제 치아 표면에서 자라고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 균이에요. 그래서 치아에 붙은 당분을 섭취한 후에 대사 과정을 거쳐서 젖산을 이제 배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산 성분이 수산화 일산 칼슘의 결정 구조인 이제 치아를 녹이게 돼서 충치가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 정확한 학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려워서 저는 얘기를 못 하겠고 어쨌거나 저희는 보통 이제 충치 세균이라고 또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입안에 존재하는 많은 세균 중에서도 특히나 뮤탄스 균이 치아를 어쨌거나 녹여서 충치를 만든다라는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충치 부위 속은 이제 양치질도 피할 수 있고 단 것도 많이 쌓여 있는 이제 좁은 환경이기 때문에 뮤탄스 세균이 계속 치아 부위를 이제 녹이게 됩니다. 네. 이 딱딱한 무기질을 녹이고 나면 이제 유기질이라고 하는 이제 부드러운 이제 그 구조가 남는데 이것도 다른 세균에 감염되어서 충치 부위를 치과 치료 시에 긁어보면 마치 푸석하게 푸딩처럼 그렇게 녹아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충치 세균이 존재하고 이 세균이 먹고 살 만한 장소가 이제 주어지고 그리고 세균에게 환자분들께서 계속 단 물질인 이제 먹잇감을 주시면 충치 세균을 키워주는 셈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뮤탄스 균이라는 세균 때문에 치아가 녹아서 충치가 생긴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근데 유난히 치아가 약해서 똑같은 생활 습관을 해도 유독 충치가 잘 생기는 치아가 따로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치아의 가장 바깥층이 이제 범낭질은 이제 딱딱한 물질이기 때문에 충치로부터 이제 첫 번째 방어벽을 형성하는데요. 네. 범낭질도 다양한 이제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치 세균의 부식이 있을 때는 충치 진행 속도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를 이제 나타냅니다. 네. 예전부터 우리 그 어르신들께서 누렁이가 튼튼한 치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좀 네네. 전해드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가끔 치아가 뭐 하얀 반점이나 갈색 반점 등의 이제 색상을 지니는 이런 범낭질은 세균의 산 저항성에 좀 약하기 때문에 치과에서 좀 약한 치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제 감기도 잘 걸린 사람이 걸리고 잘 안 걸린 사람이 있어서 면역 시스템이 사람마다 좀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치아도 타고난 건치가 있고 이제 처음부터 부실하게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였네요. 그럼 실제로 충치에 유독 좀 약한 치아가 있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아 구조 자체가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 치아 형태를 보면 이제 길게 패인 이제 골이 있는데 이러한 미세한 틈 사이에 충치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따라서 이렇게 틈이 깊은 구조를 갖는 이제 치아는 아무래도 양치하기가 어렵고 당 성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충치가 생길 경우가 좀 많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충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건 타고난 어떤 치아 상태 그리고 치아 구조
혹시 더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까? 네, 침 성분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입안에 이제 침의 역할이 치아와 잇몸에 붙은 음식물을 이제 세척해주는 기능도 있고, 네. 여러 효소와 면역 기능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 침 성분이 유독 끈적한 성질이거나 작게 나오는 양이라면 아무래도 충치 예방에 좀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것도 침 때문일까요? 유독 양치질을 잘 하는데도 충치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이를 잘 안 닦는 것 같아도 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양치질을 잘해도 충치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양치질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네. 아주 그 중요한 충치 예방의 기본 도구입니다. 양치질을 하루에 많이 한다고 해서 충치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하더라도 잘 해야 되죠. 뭐 구석구석 잘 그렇죠. 닦아야 되고요. 가끔 환자분들이 저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는데 왜 이렇게 충치가 생길까요? 맞아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루 3번 양치하신 분들 모두가 충치가 안 생겨야 되겠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치아 교환면의 해부학적인 그런 차이, 그리고 식습관, 그리고 양치질 습관, 범낭질의 어떤 질적인 차이 등에 의해서 사람마다 충치의 민감성이 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까지 충치가 한 개도 없는데요. 정말요? 예. 치과 의사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네.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친가계통이 좀 좋으신 편인데 저희 형제나 아버님이 좀 충치가 별로 없으십니다. 네. 건치시네. 네, 맞습니다. 유전적으로 좀 튼튼하게 충치에 강하게 태어난 치아 아니신가 싶은데요. 부모님한테 감사드리셔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하신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충치가 이런 양치질 하나만의 어떤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다양한 요인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 뽀뽀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충치 전염된다고. 네, 이게 네. 전염이 되기도 하는 건가요, 진짜? 네, 충치는 그 세균성 질환이고 네. 전염성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유아 때 접촉하는 게 애들이 이제 엄마로부터 보통 뮤탄수균을 전염받거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어렸을 때 물려를 받게 돼요. 네네. 그래서 식사 시에 무조건 귀엽다고 이제 본인 숟가락에 넣어서 주거나 맞아요. 하면 좋지는 않고요. 보통 요새는 이제 아이 전용 숟가락으로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이가 나오기 전부터 충치 세균은 구강 안에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유아는 이제 보통 생후 6개월 후부터 아래 유절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네네. 이전에 들어오는 이제 충치 세균은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충치 세균은 점막이나 혀, 잇몸 같은 부드러운 데는 살 수가 없고 이제 단단한 물질에 붙어서 살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그러한 정착 과정에서도 이미 이제 자리를 잡아온 구강 내 여러 미생물의 이제 그 균형 잡힌 환경 속에 걔네들이 이제 침투하기가 여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가 다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뮤타스구 같은 충치 세균들이 이 구강 내에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유치열이 이제 완성되는 게 이제 30개월 정도 됩니다. 네. 이때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부터 살만한 치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데 미생물이 이제 입안 내 정상균총으로 이제 형성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정상균총이 30개월까지는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뮤탄수균이 전염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 들어오더라도 아무래도 자리 잡는 게 쉽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신참인 이제 충치 세균이 다른 세균이 가지않는 그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이 단단한 치아 틈 속에서 고존하면서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요거는 저만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충치를 입에 달고 살아서 네. 딱히 이게 치료가 필요한 어떤 질환이라거나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떤 큰 병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거 저만 그러는 걸까요? 네, 그 감기만큼은 이제 흔한 뭐 질병이다 보니까 뭐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면 굳이 치과를 뭐 바로 찾지 않는 그렇죠.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기는 잘 먹고 쉬면 스스로 회복이 되고 하는데 이제 충치가 한번 생기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치료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충치를 갖게 된다. 그런 시기가 오는데 4명 중에 1명은 치료하지 않는 충치가 있을 정도로 치아 관리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충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가 전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충치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말씀드려도 굳이 아픈 증상이 없으면 언젠가 하겠지 맞아요. 하면서 미뤄두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공감하시잖아요. 네. 만약 얼굴에 이제 충치가 보인다면
당장 하겠죠. 근데 입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고 당장 아프지도 않으니까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치과를 가보면은 이미 범낭질이 이제 충치로 방어선이 이제 무너지고요. 그 다음 방어선이 상아질로 이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충치가 보여도 안 가게 됩니다. 통증이 없으면. 네.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기